저번 시간에 막바지에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다시 봅시다. 인수분해.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단어 같은데, 인수분해? 네가 아는 단어랑 매우 유사하지 않아? 중1 때 여러분이 배웠던 단어. 어떤 자연수들 소수의 곱으로 바꾸는 방법. 뭐였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소자 뗀 겁니다. 그게 관련 있나요? 당연히 관련 있죠. 그치? 저 인수란 말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수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약수. 근데 약수는 보통 숫자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는 용어고, 인수는 문자도 쓰이고, 숫자에도 쓰이고, 네, 다방면으로. 꼭 숫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수는 인수와 같은 개념인데, 인수가 좀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은 2 곱하기 3이죠. 그럼 여기는 2는 6의 약수가 되는 동시에 이제 단어를 인수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6의 인수가 됩니다. 여기는 3은 6의 인수가 되겠죠. 6이 왜 6의, 2가 왜 6의 인수입니까? 그러면 인수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2에다가 뭔가를 곱해요. 그럼 6이 돼요. 뭔가는 이제 나중에 판단하는 거고 2에다 뭘 곱했더니 6이 되네. 그럼 곱해서 6이 될 수 있는 이 숫자 하나를 우리는 인수 혹은 약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3도 마찬가지예요. 3에도 뭔가를 곱해요. 6이 됩니다. 그럼 3에다 뭘 곱하면 6이 되지? 그러네. 3에다 뭘 곱하면 6이 되죠. 이 3을 6의 인수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런 개념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어떨까요? 2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면 2a 플러스 4가 되죠. 그지? 그럼 2는 2a 플러스 4의 인수인가요? 물어보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만약 2가 뒤에는 이 2a 플러스 4 인수가 맞다면 2에다 뭔가를 곱하면 2a 플러스 4가 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여기다 누를 곱해야 돼요. a 플러스 2. 그럼 따라서 2는 인수인가? 네, 맞습니다. 인수예요가 되죠. a 플러스 2는 2a 플러스 4의 인수인가요? 물어보면 그렇죠. a 플러스 2는 2랑 곱해지면 네, 2a 플러스 4가 만들어지니까. 그럼 a는 2a 플러스 4의 인수인가요? a에다가 뭐를 곱하면 정확히 2a 플러스 4를 만들 수 있니? 뭐를 곱하면 2a 플러스 4가 만들어져? 안 되잖아. a에다 뭘 곱한다고 2a 플러스 4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지? a에다 뭘 곱해서 2a 플러스 4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연습.
x, y, x 플러스 1. 자, 이 식에 인수를 모두 말하시오. 그러면 일단 1은 당연히 인수가 되겠죠. 또 자기 자신인 x, y,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겠죠. 6의 약수 중에 1과 6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1과 자기 자신 6이 당연히 약수에 포함되듯이 모든 다항식에 인수를 구하시려면 1과 자기 자신이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교과서마다 조금씩 말이 좀 다르게 표현되긴 한데 이거는 뭐 문제 출제할 때 헷갈리게 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인수는 x 인수가 됩니다. 왜죠? x에다가 누굴 곱하면 yx 플러스 1을 곱하면 초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y도 인수겠네? 왜지? y에다가 x 가로 x 플러스 1을 곱하면 초식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x 플러스 1도 인수겠네? 그렇죠. x 플러스 1에다가 x, y를 곱하면 초식이 만들어지니까. 됐지? 1, 그 다음에 낮게 한 개짜리. 저 x 플러스 1은 자, 네. 자, 이게 하나짜리도 된다면 두 개짜리도 되겠죠? 두 개짜리라면 이렇게 뭐 x, y, 그 다음에 가로 하나도 인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가로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짜리를 본다면 이제 두 개씩 곱하는 거예요. 그럼 x, y도 인수가 되고 x,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고 y, y,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자기 자신. 네, 이런 식으로 인수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이런 거 2x 더하기 2y 얘는 누군가의 곱일까요? 2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겠죠. 두 개씩에 모두 다 2가 곱해져 있네? 왜지? 왜? 2가 분배됐기 때문에. 2가 분배됐기 때문이겠죠. 그럼 분배가 되기 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2를 가로 바깥에 쓰고 가로 안에다가 저 2 곱하기를 뺀 나머지 항들인 x 플러스 y를 밀어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식의 인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1과 자기 자신 말고 2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하나 이렇게 인수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겠네요.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2y라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여기 2 하나,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y 하나 이런 식으로 AB 플러스 AC, AB 마이너스 AC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A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죠?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 얘를 네 글자로 그치 뻔하잖아. 공통인수겠지.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인수 공통인수 공통인수가 있으면 항상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가로를 칩니다. 남는 거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은 A와 B-라는 고배 형태로 묶였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는 인수분해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는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하세요. 그러면 x제곱 이렇게 곱하면 x제곱 이렇게 하면 2x에 이렇게 곱하면 x 합치면 3x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2 이런 과정을 전개라고 부르고 그때 쓰이는 공식은 곱셈 공식이라고 표현 적이 있었죠. 전개의 일반적인 내용을 공식화해서 만든 저 공식, 곱셈 공식. 그럼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인수분해는 뭐냐면 이 반대로 묻는 겁니다.
곱셈 공식은 여기를 모르는 겁니다. 쟤를 전개하면 어떤 모양일까요? 이걸 물어보는 게 곱셈 공식이라면 반대로 얘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원래는 어떤 모양의 곱으로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었나요? 라고 바꿔주는 이 방법을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이거는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이라는 거를 잠깐 보셨기 때문에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저걸 처음부터 보지 않았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도대체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을 곱해서 만들어낸 식이지? 이게 언뜻 빠르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곱셈 공식은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냥 분배하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분배하시고 뭐 공식을 바로 정리해도 되겠지만 공식 몰라도 그냥 다 분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곱셈 공식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곱셈 공식이 쉽고 인수분해가 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 둘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역연산의 관계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른 말로 하면 곱셈 공식의 역연산입니다. 곱셈 공식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역연산. 책에는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책에는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추격해서 말하면 그냥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 그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인수들의 전개되는 다항식이 지금 전개되는 다항식이라는 얘기는 다항식은 항과 항에 더하기나 빼기로 묶였지 곱으로 묶이진 않았거든요. 이해합니까? x제곱이라는 항과 3x라는 항과 2라는 항에 덧셈이나 뺄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이게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항과 x 플러스 1이라는 항의 곱의 형태로 각각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이 방법을 인수분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인수라는 단어는 곱해서 또 다른 다항식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곱해진 식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고 인수가 될 수 있는 종류는 숫자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하고 가로 전체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그런 인수들의 곱의 형태로 다항식을 처음으로 다시 분배되기 전으로 돌려놓은 이 방법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실 겁니다. 근데 그 인수분해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는 무조건 공통인수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죠? 공통인수. 각 식마다 항상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 혹은 가로가 있으면 걔는 공통인수라 생각하고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나머지를 곱의 형태로 잘 묶어준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보세요. 아까 잠깐 했었는데 2a 제곱 b 마이너스 4a b 제곱 다음을 간단히 인수분해하시오.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찾는 겁니다. 2가 하나 보이네요. 여기도 2가 하나 보여요. 근데 여기는 2가 두 개인데요? 공통적인 거니까 두 개는 의미가 없어요. 같이 곱해지는 횟수가 중요한 거니까 한 번입니다. 여기서는 a가 여기는 두 번, 여기는 a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이 겹치는 공통인수가 돼요. 얘는 b가 한 번, 얘는 b가 두 번, 두 번은 의미 없습니다. 2라는 횟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같이 곱해지는 횟수가 얘 두 개, 그럼 쟤 세 개, 그럼 두 개가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공통인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공통인수가 결론은 2ab가 공통인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공통인수를 인수분해하겠다는 얘기는 분배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니까 2ab인 공통인수를 가로 바깥으로 빼내겠다는 얘기예요. 가로 바깥으로 뺀다는 게 진짜 숫자를 빼기 더하기 할 때 그 빼는 게 아니고 가로 바깥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전으로 그치? 분배되려면 곱하는데 곱하게 된 상태를 곱하기 전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각 항을 2ab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a 제곱 b를 2ab로 나누면 a가 하나 남을 테고 마이너스를 2ab로 나누면 부는 마이너스가 될 테고 4ab 제곱을 2ab로 나누면 2b가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낱낱이 써드렸으니까 뭐가 남는지 금방 보이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낱낱이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통인수인 2ab를 바깥으로 뺀다. 각 항을 2ab로 나눈다. 그 나눈 값을 이 가로 안에 쓴다.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죠. 이쪽 앞쪽에 있는 항과 뒤쪽에 있는 항이 더하기 빼기로 표현되는 이런 식들은 다항식이에요. 곱으로 표현이 안 됐다는 얘기지. 전개됐던 다항식을 2ab라는 항과 a-2b라는 항의 곱의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했다라는 얘기죠. 그때 인수분해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쓰였던 방법은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런 식의 공통인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공통인수도 있습니다.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z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b가 x 플러스 y라는 가로에 곱해져 있고 얘는 a 플러스 b가 z라는 단항에 곱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x 플러스 y라는 a 플러스 b라는 저 가로 자체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통인수를 뺄 때는 항상 뭘 쳐야 되냐면 가로를 쳐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여기서 2ab 뺄 때는 가로를 안 치지 않았나요? 2ab는 단항입니다. 단항에 굳이 가로를 칠 필요는 없죠. 항이 한 개인데 뭘 가로를 쳐. 근데 얘는 뽑아낸 공통인수가 2개 이상의 당이면 항상 습관적으로 가로를 치셔야 돼요.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나서 다시 가로를 쳐야죠. 분배를 해야 되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빠져나가면 여기는 x 플러스 y가 남고 여기서는 가로가 의미가 없죠. 가로 안에 가로 또 쓰는데 뭐 가로 앞에 따로 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가로 없이 쓰셔도 되고 얘는 a 플러스 b가 얘가 빠져나가면 얘가 남고 얘가 빠져나가면 플러스 z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항과 항을 덧셈을 묶었던 다항식을 지금처럼 이 가로와 이 가로의 곱의 형태로 묶었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유형 중에 헷갈리는 유형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x, a-b, 마이너스 y, b-a. 다음을 공통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분해 하시오. 당연히 x와 y는 공통인수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자니까. 느낌상 a-b와 b-a가 의심스러운데 그래도 어쨌든 모양은 달라. a 빼기 b와 b 빼기는 다르잖아. 3 빼기 2와 2 빼기 3이 다르듯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공통인수가 되려면 모양이 일단 동일해야 됩니다. 부호는 좀 달라도 되겠지만 일단 모양은 동일해야 돼요. 이런 거 혹시 아세요? 2와 마이너스 2는 같나요? 같지 않죠. 근데 같게 만들려면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붙이기 싫어요? 그럼 여기 붙이시면 돼요. 이해하니? 다시 3 빼기 1과 1 빼기 3은 같아 달라? 달라. 근데 같게 만들려면 두 개를 계산한 식 어딘가에다가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주면 둘은 같아지든지 아니면 여기다 주기 싫으면 이쪽에다 두면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빼기의 앞뒤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도 그런 겁니다. b-a를 만약 내가 a 빼기 b로 바꾸고 싶다면 이 앞에 뭘 붙이면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고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 같은 양과 같아서 확인하고 싶으면 이걸 분배해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잖아. 그럼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위치를 바꾸는 교환은 성립하니까 바꾸면 b-a 같아지네요. 그럼 여기는 b-a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가로 a 빼기 b로 바꿀 수 있다.
근데 여기 처리 잘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빼기 b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이 사이 뭐가 생략돼 있어요? y와 이 가로 사이 뭐가 생략돼 있니? 곱하기가 생략돼 있잖아. 이거 곱한 거야. 뺀 게 아니야. 이렇게 곱한 거라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는 x 가로 a 빼기 b 한 다음에 b 마이너스 a의 앞뒤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a 빼기 b는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이게 플러스가 되고 y a 빼기 b 이렇게 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모양이 같아졌네요. 여기 a 빼기 b 여기 a 빼기 b 앞에서 분배되나 뒤에서 분배되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분배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공통적으로 분배됐으니까 얘가 공통인수예요. 그럼 공통인수를 뽑아낼 때 항이 두 개 이상이면 항상 가로를 친다. 그리고 다시 가로치고 분배되니까 남아있는 항 a 빼기 b를 빼면 x가 남고 a 빼기 b를 빼면 y가 남는데 그 가운데는 덧셈으로 묶는다. 그럼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지금 이 항과 이 항이 덧셈 뺄셈 표현되어 있던 이 다항식이 a 빼기 b라는 가로와 x 플러스 y라는 가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기본입니다. 밑에 아마 문제 있을 거예요. x-1 곱하기 x 플러스 2는 어떤 식을 인수 분해한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x-1, x 플러스 1은 어떤 식을 인수분해해서 만들어진 식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니까 나는 뭐 하시면 되죠?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곱셈 공식에서 전개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그 어떤 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답은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동량식이 나오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을 인수분해한 겁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한 겁니다.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건 도대체 뭐를 인수분해한 거죠? 그러면 그 식을 전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개념이고.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 풀어보라는 거 풀어보세요. 1번에 3번 풀어보시고 2번에 3번 풀어보시고 3번에 각 문제마다 맨 끝 잠깐만요.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4번, 6번에는 4번, 5번 이렇게 풀어보세요. 지금 다 밑에 것만 푸는데 너무 힘주어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이 방법 말고 다르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너무 힘주어서 만드는 걸 꾸역꾸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예를 들어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거는 잘 알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 그럼 반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의 곱으로. 근데 똑같은 a 플러스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혹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뭘 분배해서 나온 거냐면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나온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뭘 분배하면 나온 식이었죠?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분배하면 나온 식이죠. 그럼 결론은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답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말은 쉽죠? 문제를 4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9y의 제곱. 인수분해 하시오. 그럼 아까랑은 느낌이 확 달라요. 알 것 같은데?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인수분해라는 얘기는 제가 어떤 다항식들의 고배 형태로 분배돼서 나온 식인데, 도대체 누굴 분배해야 제가 나오지? 하는데, 굳이 끌어다 맞춘다면, 여기는 4x제곱은 2x라는 항의 제곱이고, 여기는 9y는 3y라는 항의 제곱인 거예요. 그럼 가운데는 12 플러스 12xy는 어떻게 만들어진 항이냐면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2x 곱하기 뒤에 있는 항 3y 걔를 곱해서 나온 식인 거예요. 그럼 정확히 12xy가 나오잖아. 딱 떨어지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었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꼴에 대한 인수분해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그리고 얘도 인수분해하게 되면 2x 더하기 3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라는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런 모양이었을 거란 얘기야. 혹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얘는 도대체 누구를 전개해서 나온 식입니까? 인수분해 하시오. x-5의 제곱이에요. x-5를 제곱해서 분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인수분해니까 이걸 분배하기 전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지? x의 제곱이고요. 얘는 5의 제곱이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x 곱하기 뒤에 있는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조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꼴을 따라 움직이니까 얘는 a 빼기 b를 제곱한 거. a가 x고 b가 5니까 얘는 x-5를 제곱한 거. 이렇게 봐야 된다는 뜻이지. 근데 말은 쉬워. 이 문제도 많이 복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쉽지만 막상 하라면 금방 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곱셈공식처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조금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건 뭐 금방 이렇게 되지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건 뭐를 인수분해야 되는 거지? 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 정도면 금방 또 파갈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거 하다가 뭐 한장을 고민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뒤에 또 따로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고, 못 알아차리면 아직 네가 곱셈공식과 인수분해를 연결하는 구조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시죠? 뒤에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굳이 이 정도는 좀 합시다. 그래도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세모의 제곱꼴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지금 제곱, 이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모양일게요. 식 구조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모양일 때는 인수분해는 이 제곱을 떼고 네모와 세모를 각각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서 씁니다. 그리고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십니다. 합차로 인수분해 한 겁니다. 물론 얘도 뒤에 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워낙 쉬우니까 지금 해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9a 제곱 마이너스 16b의 4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9a 제곱은 3a를 전체 제곱한 식이야. 전체가 제곱이 돼야 돼. 어떤 특정한만 제곱이 되면 안 됩니다. 16b 제곱은 4b를 전체 제곱한 거예요. 그거를 빼게 되면 모양이 이걸 따라 움직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러면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었던 3a와 4b를 나란히 두 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나란하게 사이좋게 플러스, 나머지 한 번은 사이좋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합차의 인수분해라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25x 제곱 마이너스 49 인수분해 하시오.
x만 제곱되고 25는 제곱이 안 됐잖아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49는 7의 제곱. 그럼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이네. 그럼 합차로 인수분해 가로 두 개를 써야 됩니다. 제곱 밑에 있는 걸 보세요. 5x 제곱 밑에 있는 거 7. 5x와 7을 나란히 두 번 쓴 다음에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은 뭐 해주면 좋고 안 돼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페이지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얘는 40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뒤 거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여기서 힘주고 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선생님 좀 봐드리고 싶은 거는 뭐 4번 같은 경우 있죠? 4번 같은 경우에 1번 보세요.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수분해 할 때 또 배운 게 있다 보니까 인수분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런 걸 할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런 걸 할 때는 얘가 누구의 제곱인지 얘가 누구의 제곱인지 얘는 앞뒤에 있는 제곱에 있는 그 인수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항이 맞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그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x라는 인수를 가졌죠. 얘도 x를 가졌어요. 근데 얘는 x가 없네요. 그럼 세 개항 모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인수는 신경 안 쓰고 해야 될 인수분해만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이것 ax제곱, 이것 플러스 2ax, 이것 플러스 a. 무슨 느낌이죠? 무슨 느낌이에요? 모든 항마다 a가 모두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공통인수가 있네? 인수분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내고 가로를 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여기는 a 빠져나오면 0 남는 건가요? 뭐 남는 거예요? 얘는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잖아. a가 빠져나오면 플러스 1이 남아야 돼. 이게 플러스 1이 만약 선생님 a가 빠져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무것도 안 썼다고 쳐봐. 그럼 반대로 얘를 분배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나오지만 이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낼 때는 항상 그 a가 빠져나간 자리를 꼭 플러스 그 1이 메꾼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문자 자체가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는 무조건 1이 메꾼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을 보니까 얘는 x가 제곱이 돼 있고 얘는 1이 제곱이 돼 있고 가운데는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항 x 뒤에 있는 항 1의 합이더라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럼 a는 놔두고 얘가 완전 제곱된다 뜻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근데 a가 제곱이 되진 않아요. a를 빼고 나머지 가로만 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그 정도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5번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라는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2차식인데 2차 항의 개수가 1입니다. 잘 들어? 2차 항 개수가 1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 선생님 뭐죠? 완전 제곱식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식. 완전 제곱 종류는 이런 겁니다. x-1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에요. 2a 플러스 3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봐 애들이. 4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이 완전 제곱식인 건 알겠는데 완전 제곱식의 느낌이 어떤 다항식을 두 번 곱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이렇게 4가 이런 개수 어떤 특정 개수가 붙으면 이거 완전 제곱식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는데 완전 제곱식은 어떤 제곱항 어떤 관계식이 제곱되는 것 동시에 일정한 상수가 곱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에 4가 붙어도 이 전체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1이 있어도 되지만 4 같은 거 있거나 2 같은 게 있거나 마이너스 3 같은 게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식이 완전 제곱식을 연구해요. 근데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보나마나 이 K값은 1이라 얘는 생략해도 되겠죠. 제곱에서 1이 되려면 가로 바깥에 뭐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세 번째 마지막 끝에 있는 상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식은 1차 함계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시면 상수항이 나온다. 라는 나름의 공식인 겁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뭐를 완전 제곱한 거냐면 x 마이너스 3을 제곱한 거예요. 쟤를 전개하면 좌변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4를 제곱한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의 제곱. 얘는 x 플러스 2y를 제곱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오해한 게 뭐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있는 상수 9나 여기는 16, 여기는 4y 제곱이 무슨 규칙이 있다는 뜻이야. 그 규칙이 뭐냐면 x항 제곱액에서 다 1일 때입니다. 이럴 때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6을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이 9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플러스 9.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게 완전 제곱이 되었을 때 안 되면 이런 건 속불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된다는 가정하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면 앞에 있는 플러스 8을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끝에 있는 상수항과 동일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입니다. 됐니?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뭐 x제곱 있고 y제곱 있으니까 y제곱은 크게 신경 안 쓰셔야 되고 여기 있는 4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하면 여기 있는 상수항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 되도록 x제곱 앞에 1, 얘도 1, 얘도 1, 1, 1, 1 제곱이 모두 1이네? 그럼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x의 개수 2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숫자인 1이 네모에 오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는 뭐 5번 같은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 1이죠. 1을 반 나누면 2분의 1이야. 걔를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오면 돼. 그 값이 얼마야? 4분의 1이 오면 된다는 거지. 이것도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분의 1을 반 나눠. 근데 이건 반 나누기 좀 애매하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을 반 나눠. 모양이 좀 이상해지니까 반 나눈다는 얘기는 2로 나눈다는 뜻인 동시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죠. 얘처럼 분수 형태라 나누기가 직접 애매하면 나누기 1을 곱하기 바꾸시면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로. 그거를 제곱한 값이 여기 상수에 들어가면 돼요. 됐니?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다 플러스여야 된다. 제곱한 식이니까 마이너스가 오면 안 돼요. 끝에 있는 상수는 무조건 다 답이 플러스로 와야 돼요.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왔다는 얘기는 이거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여기는 9분의 1이 덧셈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승우도 눈만 껌뻑껌뻑 또. 이해하시겠어요? 이러면 막 눈을 막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뭐 어쩌라는 거야? 눈을 껌뻑거리면.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그게 알고 있어야 라는 뜻이구나. 이거지. 알고 있다. 근데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아니 은진이가 너 모른다길래. 정말요? 은진이가 널 싫어해. 네가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 근데 쉬는 시간 욕 한 번 해줘. 말이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욕 한 번 해주고 한번 오늘 붙어. 아니 말이 나온 김에 쉬어가잖아. 말이 나온 김에 쉬어가지고. 자, 밑에 한 문제 남았어요.
자, 6번 문제. 자, 이거는 근데 1분 드릴 테니까 2, 4번만 해보세요. 네. 뭔가요? 2분의 1. 2분의 1. 4번 답은 16. 16. 나는 이 답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다른 답이 난다. 아, 잠깐만. 몰랐네, 지금. 서희 뭐 나왔어요? 2번은 16분의 1. 2번은 16분의 아니, 2루트 16분의 2루트 16분의 1? 1. 뭐야? 아니. 거기서 2루트 16분의 1? 에. 아, 이렇게 나왔다고요? 나왔지만 일단 아닌 것 같으니까. 루트 16은 뭐 4니까 이걸 바꾸면 8분의 1이 나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게 8분의 1 나왔다는 뜻인 것 같아요. 8분의 1. 잠깐만.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사실 몰라. 자, 또 다른 답이 나왔다. 아니, 나는 답이 다르다. 하지 마. 나왔잖아. 말 안 해. 찍어요. 찍어서 말해야 돼. 현아 뭐 나왔니? 2번에 2분의 1. 2분의 1? 4번은? 4. 2분의 1. 태훈이 뭐 나왔어? 안 되겠다. 8분의 1이요. 2번은? 네. 8분의 1. 얘랑 똑같은 게 나왔고 4번 답은? 16. 16. 잠깐만. 잠깐, 제 편에 김연아가 있는 건가요? 수은이는? 2번에 4분의 2번에는 4분의 1 나왔고 수업을 사실 볼까? 4번은 1. 16이 나왔고 현준이는? 2분의 1에 16. 아니야, 맞아. 2분의 1과 16. 그래. 나 자, 과연 답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내 말했잖아. 니네 다 틀릴 거라고. 왜 없어요? 다 틀렸어요. 왜요? 내가 이거를 왜 다 틀릴 거라고 말했냐면 숫자는 누군가 맞춰낼 거야. 근데 니네가 간과한 게 있어. 뭔가 놓친 게 있다고. 숫자는 봐. 어차피 이게 말했잖아. 인수분해라는 거는 곱셈 공식을 역으로 계산한 거니까 얘는 분명히 어떤 식과 어떤 식을 두 번 곱해서 나온 거겠지. 네.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라면 맞아. x가 가겠죠?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는 거잖아.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같은 게 두 번 곱해져야 돼. 그럼 여기도 x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16분의 1이 되는 게 뭐이다? 4분의 1 있고 4분의 1 있어요. 그치? 이걸 만약 내가 더하기로 본다면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분배하면 뭐가 나와요? 4분의 1x가 나오죠. 이렇게 분배하면 4분의 1x가 나오지. 그럼 둘은 동량이니까 4분의 1x를 두 번 더하면 4분의 2x가 돼서 약분하면 2분의 1x가 붙을 거라고. 맞니? 그 끝에 이렇게 곱하면 여기는 16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말했잖아. 니네가 다 틀릴 거라서 왜 예상을 했냐면 여러분은 어디만 신경 쓰냐면 이 가운데 숫자가 무엇이지 그 숫자의 크기를 구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붙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다항식을 전개하면 밑에 써드릴게요. x 플러스 4분의 1을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16분의 1이 되는데 여기 뭐가 오는 거죠? 4분의 1이 두 번 더 쓰면 되니까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게 x-4분의 1을 만약 내가 두 번 곱했다 쳐봅시다. 그럼 이렇게 곱해도 앞에 있는 항은 x제곱이 되죠. 맨 끝에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니까 플러스 16분의 1이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맨 앞에 있는 항은 x제곱, 맨 끝에 있는 항은 16분의 1. 근데 이게 플러스 4분의 1이 아닌 마이너스 4분의 1이 두 번 완전 제곱이 되면 얘는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인 거죠. 이렇게 되면 가운데 항이 뭐가 옵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x를 두 번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x,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가 오는 겁니다. 와,
결론은 가로 이 중간에 있는 네모 칸에 올 수 있는 숫자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겁니다.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미세하게 착각을 하거나 잘못 계산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말했잖아요. 왜 다 틀릴 거라 예상했냐면 이거를 거의 생각을 못해. 가운데 항에 플러스 마이너스 올 수 있다는 거를 둘 다 플러스로 제곱되어 있는 상태, 둘 다 마이너스로 완전 제곱되어 있는 상태 분배하게 되면 이차항과 상수항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잖아. 네가 배웠던 곱셈공식 이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맨 끝에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맨 처음에 a제곱 맨 끝에 b제곱 얘는 똑같이 나와. 근데 뭐만 틀리게 나오냐면 가운데가 플러스 2ab냐 마이너스 2ab냐. 근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끝에 있는 항만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x제곱 플러스 16분의 1. 맨 앞과 맨 끝만 보여준 거예요. 가운데는 안 보여줬기 때문에 가운데 올 수 있는 완전제곱식 종류는 두 가지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 4가 모두 다 가운데 있는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4번 답까지 확인하고 잠깐 쉬어보면 4번 답은 얘는 뭐를 선생님 전개한 거죠? 완전제곱이라며. 완전제곱이면 똑같은 가로를 두 번 곱해야 돼. 근데 x제곱은 당연히 x를 두 번 곱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64분의 y제곱은 뭐를 똑같이 두 번 곱해야 나오는 항이에요? 8y를 두 번 곱해야 나오는 항이야. 8y 곱하기 8y. 그래야 64y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가운데가 둘 다 플러스였다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8xy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서 똑같은 8xy가 나와서 8xy가 두 번 계산됨에 따라 가운데 있는 답은 플러스 16xy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플러스로 오지 않고 만약 마이너스로 왔다면 헷갈리는 거 밑에 쓸게요. 이게 x-8y, x-8y로 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4y제곱은 나와요. 근데 가운데 항이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8xy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8xy라 마이너스 8xy가 두 번 나와서 둘을 합치면 마이너스 16xy가 돼서 이 답도 역시 밑에 마이너스 16xy 플러스 16xy 마이너스 16xy가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거 붙였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붙여 쓰죠. 요 숫자 이렇게 따로 써도 되는데 붙여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16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합니다. 정답은 위에 있는 모양으로 쓰든지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쓰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셔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잠깐 오셨다. 위에서 얘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죠. 야. 오, 이 펜 깨졌어. 야, 누가 펜 입으로 떨어뜨렸지? 안 떨어졌어요. 펜 떨어뜨려서 이거 깨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진짜 안 떨어졌어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되나봐. 너구나. 아니 진짜 안 떨어졌어요. 제가 아니, 정말- 떨어져서 내가, 너 펜 어디 갔지 했는데 뭐 떨어져 있길래, 굴러서 떨어졌나? 내가 잘못 왔나? 그래서 올려놨어. 올려서 보니까 펜 지금 앞에 깨졌어, 지금. 나안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펜 진짜 비싼 거야, 이거. 진짜 안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거야, 이 펜? 물어줘, 빨리, 이거. 이거 진짜 안 깨졌어. 떨어졌어요. 얼마 안 해. 한 200만 원밖에 안 해. 빨리 물어야 돼. 아니 그래서 그 정도면 싸잖아. 다들 200만 원 갖고 있잖아. 아니요. 정도면 갖고 돼. 없어요. 야, 현진이 얼마 전에 막 지갑에 막 200만 원 들고 다니던데. 200만 원이면 지금까지 모은 돈 설날 때 받은 거 그거 다 모은 돈이에요. 그렇게 돈 많아? 지금까지 설날 모은 돈이 200만 원씩이나 있어? 아니요 300. 오. 이게 돈을 이제 나중에 모으는 거죠. 야, 그럼 이거 사주고도 100만 원 남네. 아니 안돼. 내일까지 사오도록. 그래야 돼. 야, 돈 많구나. 야, 혹시 나는 지금 은진이보다 더 많다는 사람. 난 설날 때나 추석 때 그 용돈 받은 걸 모아둔 통장 있는데 은진이보다 더 많다. 한개도 많지 않나?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은진이가 많구나. 엄마한테 엄마 잘못해줄게. 그래 지금. 근데 지금 졸업한 대학생인데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가? 깜짝 놀라긴 했었어 한번.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야 서울 때 돈 많이 받았고 뭐 추석 때 뭐 돈 많이 받 얘기하는데 언젠가 그 얘기하는데 야 얼마 안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근데 그냥 받은 거 다 모아요. 그래. 얼마 모았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지금 한 1,000만 원 될걸요? 깜짝
뭘 이렇게 돈이 많아?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한 푼도 안 쓰고 계속 모았대. 진짜 한 푼도 안 썼대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강제로 못 쓰게 해서 모아뒀는데 지금은 그냥 계속 모으는 종이라 그냥 쓰기 아까워서 그냥 모아둔다고 그러더라고. 와, 그 돈이 1,000만 원이래. 정확히는 980 몇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 돈 받은 거 넣으면 하면 1,000만 원 넘을 것 같다는 소리가 있어서. 와.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로 그 친구는 굉장히 급격히 친해졌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친구라 네, 친하게 되게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안 돼요. 모아야 되니까. 그게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죠. 자기 쓰는 걸 꺼려하는 거죠. 아 이거 안 넌 쓰는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알아. 거 아닌데요? 넌 아, 많은 걸 알고 맞아요. 있어. 죽어줘야 되겠어. 넌 너무 많은 비밀 알고 있어. 나 오늘 자, 지금 우리가 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지금 녹화를 하고 있었네요. 자, 41페이지. 합차의 인수분해.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얘가 기본적으로 이 식이 도대체 무엇을 전개해서 나온 식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전개해서 나온 식이죠. 네.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라 얘랑 지워져서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와요. 그럼 반대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죄송해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식의 구조가 이건 AB로 외우지 마시고 AB로 외우면 또 다른 문자가 나와서 헷갈리니까 어떤 항 전체가 제곱이 돼야 돼요. 어떤 항 전체 제곱 마이너스 또 다른 항 전체 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전체 제곱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합차로 가로 두 군데에다가 제곱 밑에 있는 네모와 세모를 나란히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빼기 더하기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볍게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 2번에서 하나 풀어본다면 뭐 이런 거겠죠? 네. 뭐 4번 풀어본다면 16x 제곱은 4x의 제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y의 제곱 가로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친 겁니다. 가운데 빼기 제곱만한 제곱이니까 제곱 떼고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는 4x와 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3번 중에 뭐 밑에 있는 4번 정도 3, 4번 정도 자, 얘를 풀어본다면 4번이 좀 더 쉬워 보이니까 4번을 풀을게요. 숫자가 복잡하지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81분의 4 x제곱 x는 제곱이 되어 있는데 80분의 1과 4가 제곱이 안 되어 있잖아. 얘는 9분의 2의 제곱 9분의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36분의 1은 6분의 1의 제곱이고 뒤에 y제곱이 있으니까 같이 붙여보면 6분의 1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는 빼기 합차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네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 있었던 9분의 2x와 6분의 1y를 두 번씩 나란히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6분의 1 앞에서 플러스 1번, 마이너스 1번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은 이게 합차가 되려면 뭐야? 좀 이상한데 얘는? 바꾸면 되잖아. 4분의 1 빼기 x제곱 이렇게 바꿔 쓰면 되지 않을까요? 꼭 굳이 마이너스를 앞에 쓸 필요는 없잖아. 덧셈을 기준으로 좌우의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죠.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고 x제곱은 x의 제곱이고 빼기 하면 제곱만의 제곱 가로 두 군데다가 따로따로 나눠 쓰죠. 2분의 1 빼기 x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와 빼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이해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까 앞쪽에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인데, 우리 인수분해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뭐가 인수분해 될지 막 고민을 먼저 하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인수예요. 근데 아까는 공통인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뺀 것뿐이야.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공통인수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는 x가 있는데 뒤는 x 없고, 뒤는 4분의 1이나 뭐 4분의 1이나 2분의 1 같은 숫자의 곱이 있는데 얘는 앞에는 그렇게 없으니까 공통인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꼴에 맞춰서 인수분해 한 거라면 이 4번의 모양은 다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4번에 4번 일단 봐드릴게요. x 세제곱 y 마이너스 49xy 세제곱. 이거 뭐 겹치는 것 같은데? x는 앞에 있는 게 3번, 뒤는 1번. 한 번만 겹치는 거예요. y는 앞에가 y 1번, 뒤는 y 3번. 그럼 한 번만 겹치는 거야. 그럼 x 3개, y 1개 중에서 xy를 빼내면 x가 2개 남겠죠. 얘는 마이너스 49는 그대로 남고 x 하나 빠지고 y 하나 빠져나가면 y 제곱이 남네요. 그 여기가 우리가 좀 전에 썼던 합차의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여기만 빨간색만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9y 제곱은 누구의 전체 제곱이냐면 7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합차 씁니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풀이는 가로 두 군데다가 나누어 쓴다. 누굴? x와 7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하겠죠. 얘를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갖다 끼시면 됩니다. 그대로 저 자리에다가 갖다 끼세요. 그러면 xy가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 가로 x 플러스 7y 곱하기 x 마이너스 7y 이렇게 답을 마무리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인 이 두 개항을 가지고 있던 다항식을 xy와 가로와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곱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선생님 여기까지만 쓰면 답을 틀렸다고 하나요? 공통인수를 빼냈잖아. xy랑 공통인수를 빼내고 여기까지만 쓰면 어쨌든 얘도 xy가 이 가로에 xy와 이 가로의 곱이니까 전개되는 다항식을 어쨌든 누군가의 곱으로 썼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분해는 괄호의 곱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그 괄호 안에서 얘처럼 괄호 안에서 다시 더 인수분해가 된다면 끝까지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중간에 하다 말면 답에서 감점 당합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면 끝내지만 될 때까지는 계속 인수분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라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정답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답이 아니야. 이런 것도 4xy 마이너스 6x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x가 공통인수 4y 마이너스 6 이거 답 아니야. 이거 왜 답 아니야? 여기는 4y 마이너스 6의 공통인수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누가 남았죠? 2가 남았어요. 2가.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빼내야 돼. 2를 빼내면 2y 마이너스 3이 남겠지. 그럼 실제로 인수분해는 2x 가로 2y 마이너스 3 이게 답인 거지. 이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있든 인수분해가 되든 끝까지 다 하는 거야. 될 때까지 더 이상 묶어낼 게 없을 때, 더 이상 인수분해 할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하다 말면 모양은 곱의 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더 할 수 있는 인수분해가 있다면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랬고요. 그래서 뭐 5번은 뭐 4번과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가. 그러니까 1, 2, 3, 4번을 이용해서 5번을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이쪽 단원이요. 42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 있는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배우는 인수분해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 인수분해법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인수분해 하실 겁니다. 선생님이 곱셈 공식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여기 있죠? 지금 책에? 이 곱셈 공식은 외우라고 했니? 외우지 말라고 했니? 네. 이 곱셈 공식 이거 외우라고 했어?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 안 외워도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가 외울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제곱. 그거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할 때 보니까 이게 좀 쓰이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거 그 전에 외웠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런 꼴에서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뿐이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식의 풀이인 겁니까? 자, 여기서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자, 잠깐 보세요. 앞에 칠판 보세요. 두 수의 합이 두 수입니다. 두 수의 합이 플러스 4예요. 근데 두 수의 곱은 플러스 3이에요. 어떤 두 수일까요? 어떤 두 수를 합치면 플러스 4가 되고 곱하면 플러스 3이 될까요? 플러스 1과 플러스 3이겠죠? 이해합니까? 어떤 숫자의 합을 처리했더니 그 숫자의 합은 마이너스 5였어요. 곱은 플러스 6이었어요. 어떤 두 수일까요? 곱해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둘은 같은 부호라는 얘기야. 그리고 곱해서 6이 된다는 얘기는 6의 약수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무턱대고 막 찾는 게 아니고 6의 약수 중에 같은 부호 두 번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5가 돼요. 어떤 게 있나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겠죠. 혹은 두 수의 합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곱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였어요. 뭐가 있을까요? 위에는 1번, 2번과 다른 게 이번에는 곱이 양이 아니고 음입니다. 그럼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부호 다른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덧셈 돼, 뺄셈 돼. 다른 부호 두 개를 덧셈하면 숫자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않아요? 플러스 3 마이너스 그럼 아까 말했지만 이건 12의 약수야. 12의 약수인데 차이가 1이라는 두 수를 찾되 큰 쪽에 마이너스 주고 작은 쪽에 플러스를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가 있나요? 플러스 3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4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진행 중이라고? 실인가? 실인가? 안 생각하는 혹시 우리 누구한테 감시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감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쳐다보면 또또또또 무섭네요. 김태훈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뭘 카메라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문현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 합은 플러스 3, 곱은 마이너스 21. 좀 죄송해요. 숫자 안 맞아요. 마이너스 28. 뭐가 있을까요? 뭐 할게요? 4 4하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7과 플러스 4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요. 빨리 좀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곱이니까 곱해서 3, 곱해서 6, 곱해서 12, 곱해서 28 저 수들의 약수를 찾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플러스 7랑 마이너스 플러스 7과 마이너스 4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찾는 방법은 오른쪽에는 곱들의 약수를 찾는 겁니다. 근데 약수를 찾는데 위에는 두 가지 케이스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괜히 써준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두 가지 케이스는 곱이 양수기 때문에 곱이 양수라 두 약수를 더해서 4나 5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더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부호는 가지고 있는 두 수는 둘 다 플러스를 떼고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둘 다 마이너스를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수 중에 더해서 4가 되는 약수, 6의 약수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약수를 찾다 보니까 저런 수업이 생긴 거죠. 근데 만약 지금처럼 곱이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는 12의 약수 혹은 28의 약수를 찾는데 둘의 부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니까 약수의 합을 계산할 때 그 수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그 두 수를 빼서 1이나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 12의 약수 중에 차이가 1 나는 약수 두 개를 찾는 거야. 4와 3인데 부호는 적절히 나눠줘야 되겠죠. 28의 약수 중에 차이가 3 나는 약수 28의 약수 중에 차이가 3이 나는 약수 두 개는 7과 4예요. 부호는 저렇게 줘야 합쳐서 플러스 3이 되겠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하다 말고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봐. 이제 문제 쓴다. 문제는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쓸게요. x제곱 여기는 합을 여기는 x 앞에 개수를 둬요. 여기는 곱은 뒤에는 상수에 둡니다. 얘는 뭐로 인수분해 됩니까? 그러면 x 이 숫자 플러스 1 곱하기 x 이 숫자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어? 아니 뭐 훅 지나가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러냐면 뒤에 있는 두 숫자 저 플러스 1과 저 플러스 3을 이용해서 이 다항식을 전개해 보면 이렇게 곱하면서 여기는 x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곱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3x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서 플러스 1x가 나옵니다. 둘을 더하다 보니까 플러스 3 플러스 1x가 돼서 이게 4x가 된 거예요. 그럼 맨 끝에는 상수항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과 플러스 3과 플러스 1을 곱하니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잠깐 아까 합곱을 왜 신경 썼냐면 물론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제곱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방법이긴 해요. x제곱 개수가 1이라면 이 더한 숫자가 x 앞에는 개수로 오는 겁니다. 곱한 숫자가 뒤에는 상수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는. 이걸로 이해가 안 된다면 처음에 우리가 가르쳐드렸던 이 관계식 있죠.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얘를 전개하면 x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ax를 덧셈하는 거니까 플러스 a 플러스 bx가 오고 맨 끝은 a 곱하기 b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차항 개수가 1일 때 맨 끝에 있는 상수는 결국은 두 수의 곱이 온다는 뜻이네. 그 ab라는 두 수, 여기 가로 뒤쪽에 x 뒤에 붙어있는 이 상수값인 ab의 두 수 곱이 온다는 뜻이고 얘는 두 수의 합이 온다는 뜻이구나. 그럼 만약 내가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이 각각 어떤 숫자인지 안다면 ab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 ab를 가지고 가로 두 군데다 각각 x 뒤에 a, x 뒤에 b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합곱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 두 개를 찾아내는 거야. 그게 뭐였죠?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을 가로 두 군데 나눠 쓰는데 앞에는 당연히 x와 여기도 x가 있어야지. 그래야 이렇게 하면 x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 뒤에다가 이 숫자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고 x 뒤에다가 이 숫자 마이너스 3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가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곱해서 마이너스 1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규칙을 찾다 보니까 다른 부호의 약수의 차이가 1 나는 숫자를 찾다 보니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있더라는 얘기죠. 걔네를 그대로 x 뒤에다가 갖다 저 부호 그대로 부호 반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저 부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저기다 플러스를 우리가 보통 플러스 생략하잖아. 플러스를 쓴 이유가 부호 갖다 붙일 때 빠뜨리지 말라고 써드린 거예요.
네, 알겠어요? 마지막 문제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어쩌라는 거죠? x 이 가로 두 군데다가 x를 나누어 쓰는데 여기는 뭘 쓰나요? 뭐 아무거나 네, 먼저 생각나는 숫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 안 된다.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전에 합곱을 연습했는데 그럼 저런 합곱 없이 바로 요즘 합곱 위에 이제 써 있죠? 합곱 없이 바로 이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문제를 인수분해 하시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두 수의 곱. 얘가 뭐라고요? 두 수의 합이에요. 그럼 곱해서 6, 더해서 5가 되는 숫자. 그럼 6의 약수 중에 더해서 5가 되는 숫자 두 개를 찾는 거야. 찾는데 이제 매번 보세요. 잠깐 앞에 보세요. 합곱 이렇게 뭐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이렇게 한글로 이제 안 써도 이제 감이 어떤 식들의 곱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좀 더 편하게 인수분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x 제곱은 분명히 x가 두 번 곱해진 식일 겁니다. 이렇게 x가 두 번 곱해진 식일 거예요. 옆으로 쓰지 않고 위아래로 씁니다. 그럼 6도 앞쪽에는 x제곱과 맨 끝에 있는 상수는 위아래로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6도 누군가 두 개 곱인데 물론 1과 6의 곱일 수도 있겠지. 근데 1과 6을 더하면 7이 되지 5가 되진 않잖아. 약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2와 3? 둘을 더하면 5가 돼. 근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도 플러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보는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됐니? 그리고 내가 지금 인수분해를 잘했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x를 바로 옆에 있는 플러스가 아닌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함에다가 습관적으로 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아래쪽에 있는 x는 반대쪽에 있는 플러스 2에다가 곱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x자 모양으로 곱하신 다음에 각각의 나온 항은 두 개를 더해보시는 겁니다. 더했더니 플러스 5x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일치항과 똑같죠? 똑같으면 네가 계산을 잘했다는 뜻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끝났는데 어떻게는 마무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로를 치되 곱할 때는 대각선 x 모양으로 곱했지만 가로를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에 두 개를 가로 치세요. 그 가로 그대로 가져다가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밑에는 가로를 치시고 그 가로를 바로 옆에다가 붙여서 쓰시면 이게 인수분해가 끝나신 겁니다. 정말요?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려면 이걸 분배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3x, 이렇게 분배하면 2x, 둘 더하면 5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 정확히 딱 떨어지네요. 인수분해 잘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것들, 뭐 4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4번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얘는 x와 x의 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위아래로 x, x 쓰시고 곱해서 40인데 이 부가 마이너스네? 그렇지?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40의 약수 중에 부가 서로 다르면 합쳐서 6이 되는 게 아니고 빼서 6이 되는 약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40 약수 중에 차이가 6이 나는 짝수, 차이가 6이 나는 짝이 되는, 둘이 짝이 되는 약수가 뭐 있나요? 10과 4가 있겠죠. 두 약수는 곱하면 40이 되고 차이가 딱 6만큼 벌어지네요.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두 개 중에 어딘가에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뜻은 큰 쪽에다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답이 마이너스로 나온 이유는 큰 수의 부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작은 수의 부가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x, 둘을 더해보니 마이너스 6x. 여기 내가 구하려는 일치항과 똑같네요. 그러면 끝난 거라고. 그대로 이렇게 부호를 이으시면 돼요. 가로치고 위에 줄 쓰시고 바로 옆에다가 밑에 줄 가로치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저 전개된 다항식은 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자, 저런 식으로 인수분해. 근데 이제 뭐 5번 같은 것들은 왜 이런 문제가 또 나온 거죠? 그러면 뭐 5번에 2번만 일단 해드릴게요. 2번에 잘 보면 원래는 이것도 항이 3개짜리니까 앞에 2개 곱, 뒤에 2개 곱, 대각선 방향 곱해서 가운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란 걸 잊지 마세요. 없으면 인수분해 공식에 맞추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지만 있으면 공통인수는 무조건 먼저 뽑아줘야 된다니까. 여기 2b 얘도 2의 배수 6 그 다음 b 얘도 2의 배수 4 그 다음 b 2b가 공통인수예요. 그럼 뽑아내면 가운데는 뭐 남죠? 2b가 다 빠져나가면 x제곱이 남고 얘는 마이너스 2b가 빠져나가면 빼는 거 아니라고 했다. 6b를 2b로 나눈 거니까 3xy가 남아요. 여기는 4b를 2b로 나누면 플러스 2y 제곱이 남겠지. 됐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처럼 인수분해 합니다. 여기 x, 여기 x. y 제곱은 고민할 게 없어. 이게 숫자가 아니고 그냥 문자가 나와도 y 제곱은 당연히 위에 y, 아래 y, y가 두 번 곱해졌겠지 뭘. 어느 한쪽에 y 제곱 붙진 않아요. 둘 다 나누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2인데 약수가 2이지. 두 수를 곱해서 2가 된다는 얘기는 2의 약수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어떻게 찾는 거예요? 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묶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묶어. 이렇게 묶어. 근데 아까 공통인수 2b를 뺐으니까 2b를 빠뜨리지 마시고 2b는 쓰시고 가로 첫 번째 x-y 두 번째 가로 x-2y 가로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됐니? 자, 이런 방법으로 인수분해 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갑자기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뭐 3번 같은 케이스 보세요. 이렇게 나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전에 앞쪽 페이지에서 풀었던 문제와 이 문제의 차이점. 무슨 차이가 있죠? 너무 대놓고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니? 좀 전에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었어요. 1이었기 때문에 아까 이런 거 했잖아.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얘는 그냥 xx. 부담이 없어요.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앞쪽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고 다른 어떤 숫자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a와 a의 곱인 거는 알겠어. a 제곱이니까. 뒤도 b와 b의 곱인 건 알겠어. b 제곱이니까. 근데 숫자가 좀 앞쪽에 풀었던 페이지의 문제들은 뒤쪽에 있는 숫자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얘는 앞에도 1이 아닌 6이라는 숫자가 붙었기 때문에 6의 약수를 다시 고민해야 돼. 그럼 결론은 앞쪽도 6의 약수를 고민해야 되고 뒤쪽도 10의 약수를 고민해서 대각선 방향 곱한 다음에 이들의 합이 만약 플러스 4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끝에 있는 거 딱 맞추고 합, 곱. 아까 앞쪽 페이지 계속 합곱 연습했잖아. 합곱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얘는 합곱으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짜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요. 근데 숫자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 뿐이야. 4가 나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2와 3도 해보고 여기 뭐 10과 1도 해보고 안 되면 여기 뭐 1과 10 위치도 바꿔보고 안 되면 2와 5도 써보고 다시 5와 이렇게 위치를 다 바꿔보는 거예요. 다 안 될 겁니다. 다 안 되고 어떤 게 되냐면 여기 6과 1 이쪽에 10과 1 이렇게만 딱 돼요. 이 조합만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면 6AB가 되죠. 이렇게 하면 10AB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라 둘의 부가 달라. 그럼 이 두 숫자가 덧셈 되는 게 10과 6이 덧셈 되지 않고 뺄셈이 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 4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부호만 잘 주면 돼. 큰 쪽에다 플러스를 줘야 되니까 10쪽에 플러스를 주고 6쪽에 마이너스를 줘요. 그럼 당연히 여기 플러스 붙고 여기 마이너스 붙는다는 뜻이지. 또 둘을 더해보니까 플러스 4AB 딱 떨어지게 나왔죠. 그러면 인수분해 잘한 거야. 그러면 옆에다가 가로 두 개 다 붙였으면 돼. 위에는 가로 6A 플러스 10B 밑에 있는 가로 A 마이너스 B 됐니? 인수분해 끝났을까? 끝난 거야? 여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 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뭔가 겹쳐 보이는데? 뭐가 겹쳐요? 2가 겹쳐. 6과 10은 둘 다 2의 배수니까.
그럼 2를 또 바깥으로 빼줘야 돼. 빼주면 3a 플러스 5b 가로 a 마이너스 b. 결론은 이게 진짜 답이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잘 봐.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 2를 바깥으로 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중에 빼는 게 나아요? 뭐가 더 나을까?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처음부터 2를 빼고 인수분해 한 게 나아? 아니면 인수분해 다 한 다음에 나중에 2를 빼는 게 나아? 처음부터 빼는 게 낫겠지. 왜 낫겠어요? 숫자의 크기가 작아지잖아. 처음부터 2를 빼면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작아진다고. 작아지면 약수의 개수도 줄어들거나 크기가 작아지니까 계산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숫자 큰 걸 가지고 약수를 따지려면 많잖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경우는 역시 공통인수구나를 느끼는 문제입니다. 역시 공통인수구나. 이거 다 2가 겹치네? 그럼 얘는 3a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5b의 제곱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랑 확 느낌이 다르다. 확 느낌이 달라. 선생님 이 가로 안에 a와 a의 곱일 테고 여기는 b와 b의 곱이 있는데 3은 소수네요. 소수니까 약수가 2개밖에 없잖아요. 5도 소수네요. 약수가 2개밖에 없어. 근데 아까는 6과 11 때는 6의 약수 4개, 10의 약수 4개. 4개는 막 조합을 위아래 따지고 막 대역선 숫자 맞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약수가 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개수가 적어진다는 거지.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줘보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했지만 순서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야. 이건 합곱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는 합곱으로 계산하면 돼. 근데 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는 순간부터는 합곱으로 계산 안 되고 조합을 잘 맞춰야 됩니다. 머리를 굴려야 돼요. 여기 3 주고 여기 1 줘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주고 여기다 1을 주게 되면 이쪽이 너무 커지잖아. 15가 나오잖아. 이쪽은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숫자 좀 바꿔봤어. 위아래를. 소수니까 더 이상 나올 약수가 없어요. 여기다 1 주고 여기다 5를 줘봤는데 여기 부가 마이너스네? 근데 여기는 다 답을 또 더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큰 쪽에 플러스 자원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플러스 5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b. 둘을 더하면 플러스 2ab. 여기 나오네 정확히. 플러스 2ab. 그럼 이렇게 묶어주자. 묶어주고 바깥에 가로 바깥에는 2를 빠뜨리지 말고 2 쓰고 위에는 3a 플러스 5b. 아래에 있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잠깐 선생님 설명 안 했던 왜 근데 선생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가운데 있는 2ab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때는 곱할 때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을 곱하는데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곱할 때는 대각선을 곱해놓고 가로를 묶을 때는 왜 위아래로 따로따로 묶죠? 곱하는 건 왜 x자 모양인데 가로는 왜 순서대로 위아래를 묶나요? 그 이유는 왜 가로를 위아래로 묶었으면 이렇게 두 개 나눠지니까 일단 가로 쓴 거고 왜 굳이 x자 모양으로 곱해야 되나요? 그러면 3a가 곱하기 될 때는 이 3a가 곱하기 되는 항을 잘 보세요. a에 곱해지면서 어디에 곱해져요? 마이너스 b에 곱해지. 결론은 3a가 곱할 수 있는 항은 a 아니면 마이너스 b인 거예요. 이해됐니? 결론은 3ab는 플러스 5b에는 곱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분배할 때 바로 옆에다 곱하진 않잖아. 앞에서 항을 뽑으면 그 뽑아진 항은 뒤에 있는 항에다 분배를 하지 바로 옆에다 분배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a는 바로 옆에 있는 항에 분배되지는 않고 다른 쪽 가로에 있는 숫자에 이렇게 다른 쪽 가로에 있는 숫자에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곱할 때는 x자 모양을 곱하는 거예요. 대신 묶을 때는 위아래로 묶어줘야 이렇게 x자 모양을 곱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곱할 때는 x자, 묶을 때는 위아래로 가로를 묶어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걸음 더 나오는데 뭐 한 걸음 더라고 해봐야 사실 별건 없어요. 네, 뭐 1번, 2번은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변식을 전개해서 좌변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좌변식을 연습을 해서 우변이 되려면 그 개수를 잘 보고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될 테니까 상수를 잘 보고 맞춘다거나 일창을 잘 보고 맞춘다거나 해서 약간 숫자의 조합을 잘 보고 따져서 풀어야 될 거고 이제 3번에 비율 펼치세요. 3번은 시험에 나올 거야.
자, 이 문제는 혹시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아. 루트 x-2의 제곱 플러스 루트 x-1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거 하되겠죠. 앞쪽에 루트 값 배울 때. 처음에는 물론 이런 걸 배웠죠. 루트 a 제곱. 뭐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a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a는 양수니까 놔두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b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b는 음수니까 바깥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근데 앞에 또 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였으면 정답은 a 플러스 b가 된다. 뭐 이런 걸 연습했었지? 그걸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걸 연습했다고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라. 그렇게 돼 있네? 그러면 과감히 제곱 루트 지우고 안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되 얘한테 물어봐야 되지. 양인지 음인지. 야, 너 양이야?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대략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이 돼요? 음이 돼요? 음이 되잖아. 거기 안에 있는. 근데 여기 안에들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빼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아, 음이네? 그럼 놔두면 안 돼.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x-를 썼어요. 근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x는 1보다 큽니다. 그럼 앞에 있는 x가 뒤에는 1보다 크기 때문에 빼면 양수. 그럼 얘는 이 자체가 답이야. 놔두면 돼. 건들지 말고. 그리고 가운데 보는 플러스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 지워지고 정답은 1. 이게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 기억나죠? 이 문제랑 이 문제가 완벽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벽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루트 얘가 여기다 쓸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x와 x의 곱이고 얘가 3과 3의 곱이고 둘 다 플러스가 돼서 곱하면 플러스 9 더하면 플러스 6 괜찮아요? 맞니? 그럼 얘는 뭐로 인수분해야 되죠?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 이렇게 루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얘도 그래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되냐면 루트는 제곱이 있어야 루트를 벗을 수 있고 그래야 식이 간단해진다고. 근데 제곱이 안 되는데 루트를 벗을 수가 없잖아. 그럼 식이 간단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식을 지금 간단히 하라잖아. 루트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100%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제곱을 끌어내라는 얘기. 어떤 식이든 제곱을 끌어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얘만 제곱돼 있잖아. 얘만 바깥으로 나가나?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얘만 나가? 얘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만 나가? 그럼 나가면 2루트 1이니? 2루트 1은 2인데? 그럼 얘는 답이 루트 5잖아. 곱하기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항에서는 어떤 항이 제곱이 되어 있다더라도 더하기 빼기로 묶여 있으면 걔만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곱하기나 나누기로 되어 있어서 하나로 항이 모이면 그때는 제곱항이 나갈 수 있는데 덧셈 뺄셈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서 얘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쟤만 빠질 수 없고 전체를 제곱시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x, 1, 1의 곱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요렇게 가로, 요렇게 가로. x-1이 두 번 곱해지니까 얘는 x-1의 제곱에 이렇게 루트가 붙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연습한 것처럼 이제부터 할 수 있어. 제곱 루트 지워지고 x 플러스 1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서는 적당히 떠올려봐.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숫자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을 숫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숫자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답이 양인지 음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양이야 음이야. 여기에는 x값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게 들어가잖아. 저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 편한 숫자들은 이런 숫자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쳐봐. 양이야 음이야. 양이네. 3을 더했잖아.
양일 거 아닙니까? 그럼 놔두면 돼요. 저게 답이야. 그러면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갖다 썼는데 이런 숫자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빼기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또 다 계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x에다가.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 답은 마이너스 3. 미친 거냐, 너? 이 답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온다고? 지금 선생님이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거는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답을 숫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안에 이러한 숫자들이 있는데 핵심은 제곱 루트 지우고 이 문자에 양이 붙느냐 음이 붙느냐를 판단하라는 거지. 누가 이게 답에다 숫자를 쓰래. 이게 양이면 놔두고 음이면 그때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그것만 하면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하면 되지. 왜 숫자를 답을 써? 헷갈릴까봐. 양음이 헷갈릴까봐 여기는 숫자를 집어넣어서 내 입에서 양인지 음인지만 판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으라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답을 숫자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0이나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이 값은 음이네. 음이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겠죠. 답이 음일 리 없잖아. 제곱했는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앞에 있는 2와 뒤에 있는 2를 더하라는 거잖아. 빼라면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붙어서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텐데 더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 x 플러스 3에다가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니까 2를 더 셈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지워지고 정답은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3번에 대한 풀이였고요. 4번은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드리면 뭐 사실 여기 머리 굴릴 일이 없잖아요. 4번, 5번은 활용 문제입니다. 머리를 좀 굴리셔야 됩니다. 잘못 풀었대. 그러면 왜 잘못 풀었지? 이게 추리를 좀 해보시라는 얘기고 6번 정도만 잠깐 풀어드리고는 마무리할게요. 6번. 자, 넓이가 같은 문제 뭐였니? 넓이가 다음 그림과 같은 무슨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넓이의 합을 2차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식을 인수분해하라는 거죠. 어려울 게 없는데? 다 써져 있잖아, 얘는. 뭐 고맙게도 다 써져 있는데? 이건 넓이가 x제곱. 얘는 넓이가 x. 얘 넓이 x. 얘 넓이 1. 그 넓이 합이니까 다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얘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네? 근데 아까 했잖아. 쌤, 우리가 앞쪽에서 할 때만 이거 완전 제곱식 했었잖아요. 완전 제곱식.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돼, 이제. 말했잖아. 굳이 완전 제곱을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면. 그냥 그래. xx. 더해서 1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플러스 1 플러스 1. 같은 게 두 번이네? 완전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굳이 이게 뭐의 제곱이었지? 이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단원을 마무리하시고, 과제는 여기까지예요. 47페이지까지 과제를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